너무 오래 놔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프도록 스스로를. 누구나 연애를 하고 헤어짐을 겪을 텐데 뚝 끊어진 감정을 어쩌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게 이별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언젠가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랑 헤어졌을 때 마음이 여기 있구나 싶을 정도로 되게 아팠던 기억이 있긴 해요. 이게 누구의 탓을 떠나서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이 남보다 못해진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적지 않은 연애와 헤어짐을 반복해오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준다, 약이다라는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속수무책 손을 놓고 있으면 내가 그걸 털어내는 시간이 굉장히 더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먹함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이별 프로토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헤어지고 나서 후유증에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별거 안 되는 3-4가지인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방치한다고 해서 결코 당신한테 득이 되거나 지난 연애에 애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헤어지고 나면 보통 밤에 누워서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잘 지내고 있니 싶어서 카톡 프사 보고 지난 카톡 내용 보고 SNS 찾아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는 왜 더 잘해주지 못했나, 좀 더 참아볼 걸, 막 이런 후회도 하고, 스팸 전화라도 오면 혹시라도 그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리게 되고. 제일 어렵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을 다 지우는 일이에요. 지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걸려올 전화, 메시지 들 때문에 차단까지 해놓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러면 내 스스로 이 사람 전화가 걸려오지 않을까, 걸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심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렇게 희망 고문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스팸까지 해놓으면. 추억이라는 게 마음에 있을 때는 큰 힘이 없어요. 그냥 가끔 꺼내보고 가끔 생각하면 속상하고 이 정도인데,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면 그게 되게 나를 우울감에 빠뜨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 그런 것들을 정리해보고, 아마 이 시기에는 플레이리스트에도 되게 슬픈 발라드가 많을 거예요. 막 듣다 보면 다 내 얘기 같고 내 마음 같고 주옥처럼 가슴에 박히는 듯이, 그게 듣다 보면 내 감정이 굉장히 증폭이 되거든요. 노래들이 그 상황에서 위로나 공감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꾸 마음을 후벼 파요. 꼭 명곡이 아니더라도 음악이 주는 힘이라는 게 상당하거든요. 평소에 취향이 아니더라도 되게 세고 신나고 막 밝은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플레이리스트를 채워놓으면 내 기분을 전환시키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긴 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헤어지고 나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밖에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구들이라던가 하다못해 그게 여의치 않으면 새로운 모임이라도 가입해서 내 생활 반경을 좀 더 넓혀보길 바래요. 약속에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바삐 움직이다 보면 추억하고 반성하고 그리워할 시간들이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저는 그 비슷한 방법으로 좀 새로운 일을 자꾸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도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이별의 상황이라면 새로운 일에 몰두를 하는데, 자격증이라던가 뭐 공부라던가 뭔가 내가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기왕 헤어져서 괴로울 거라면 좀 더 생산적인 방법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이롭지 않을까라고 여겼던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잘 먹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몰두하고 흥미를 가지고 집중을 하다 보면 일단 그런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기운이 없어. 그럴 체력도 시간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게 며칠만 지나면 관성이 되거든요. 기억하지 않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앞으로 점점 더 그 새로운 일에 몰두하지 않아도 자연히 생각이 안 나게 돼요. 신기하게 그렇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누구를 만나도 아마 한동안은 겹쳐 보이고 자꾸 생각나게 될 거예요. 근데
두어 달이 지나도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이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새로운 것들이 당신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탓일 수도 있거든요. 꼭 소개팅 같은 게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봐요. 운이 좋으면 나를 집중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정말로 내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이 주는 내 주변의 환기, 전환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거거든요. 저는 이 영상이 사실 찍을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주제를 떠올리지 못했었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 누군가의 댓글을 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내가 누군가한테 자꾸 마음을 충분히 열지 못하고 내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자꾸 아끼는 이유는 어쩌면 과거에 너무 많이 아파봤던 탓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안 아파본 사람은 없어요, 사실. 모두 한 번쯤은 아파봤을 거란 얘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근데도 내가 이런 극복하는 방법들, 극복을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해서 방치하고 있었던 과거가 너무 길었던 거죠. 헤어지고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슬프고 우울하고 울기만 했던 과거에 내가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길면 뭐 한 1년 동안은 되게 애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소모적인 일들이, 내가 좀 더 어른스럽게 이별을 극복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에 와서 덧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게 돼서, 누군가는 좀 더 어린 친구들이 보면 더 좋겠지만 헤어지고 나서 무기력하게 나를 방치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찍어봤거든요. 극복의 시기는 물론 스스로 정해야 되지만 너무 오래 놔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프도록 스스로를. 그러면 나중에 정말 더 나긴 해요. 어른스럽게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도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랬으면 해서